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시 21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절대 우위, 비교 우위 이런 말을 배웠죠. 자, 요 절대 우위, 비교 우위 요 개념이 우리 지금 배우는 경제 개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이고 요 내용이 요 내용을 알면은 더 이상 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을 천천히 선생님하고 어떤 사례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절대 우위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절대적으로 유리한,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그런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육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 다 한 나라가 다 유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은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비교 우위론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 유리하지만은 더 유리한 거를 생산하고 다 불리하지만 덜 불리한 거에 특화시켜서 생산해서 교육을 하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측면이 비교 우위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7쪽에 있는 내용인데 18세기, 19세기에 포르투갈은 영국보다 더 적은 노동력으로 와인과 옷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적은 노동력이라는 건 생산비가 적게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포르투갈은 영국에 비해서 와인과 옷 다 절대 우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은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국이 포르투갈과 자유무역을 해봤자 손실 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은 이 리카르도라는 사람은 와인과 옷의 상대적 생산 비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영국은 둘 다 불리하지만 와인과 옷 다 불리하지만은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고 옷을 생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옷을 특화시키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은 옷과 와인 둘 다 유리하지만은 더 유리한 게 뭐라는 얘기죠?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와인을 생산해서 서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 이게 바로 비교 우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와인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옷을 생산하는 영국과 무역을 하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바로 비교 우위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례를 보면은 AB 축구 선수가 있는데 A 선수는 미드필더와 공격수 위치에서 모두 B 선수보다 뛰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A 선수는 B 선수와 비교하면은 절대 우위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절대 우위를 지닌 A 선수만 시합에 나가고 다른 선수는 시합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이득이 되니까 A 선수는 B 선수보다 더 유리한 걸 하고 B 선수는 A 선수보다 덜 불리한 거 이거를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 더 어떤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거,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대적이라는 말이 바로 비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이렇게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이런 어떤 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의 문제를 기말고사 때 낼 건데 요 지금 선생님이 준 사례 요 정도 사례를 이해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찬찬히 한번 어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 비교 우위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자, 여기 그 각국과 의국이 일주일 동안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와 쌀 생산량이라고 했죠. 요 주어진 숫자들이 생산량, 생산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생산비의 개념인지 요거를 꼭 반드시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산량 또는 생산물의 개념이면은 클수록 유리한 거죠. 생산비의 개념은 뭘까요?
생산비는 적게 들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각국이 12, 을국이 8만큼의 쌀을 생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각국이 8, 을국이 10이면은 자,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누가 유리할까요? 그죠. 각국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각국은 자동차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쌀은 어떨까요? 쌀은 여기서 보면은 을국이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을국은 쌀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물 또는 생산비의 개념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로 유리한 게 있으면은 그걸 생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주어진 문제는 뭘까요? 각국이, 자, 먼저 여기는 생산물의 개념일까요? 생산비의 개념일까요? 그렇죠. 생산물 또는 생산량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여기서 나타나는 수치들이 클수록 유리한 거죠. 클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국이 자동차, 쌀 둘 다 유리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거를 각국은 자동차, 쌀 둘 다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을국은 자동차, 쌀에 둘 다 절대 열위에 있다. 열자는 열등생할 때 열자입니다. 열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은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은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둘 다 유리하지만 더 유리한 걸 찾는 거고, 각국은. 을국은 둘 다 불리하지만 덜 불리한 걸 찾는 거죠. 이럴 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뭘 가지고 따지냐면은 바로 기회비용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왜 기회비용이 중요할까요? 기회비용은 적을수록 유리한 거죠.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적은 상품에 특화를 시켜서 무역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볼게요.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기회비용이 어떤 개념인가요? 자, 뭐를 하나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한 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랬을 때 각국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되죠? 그쵸, 쌀을 포기하는 건데 얼마만큼의 뭘 포기하는 거죠? 그쵸, 바로 어, 자동차 10대를 만드는데 자동차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동차 10대를 만들 수 있고 쌀만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쌀 12 가마니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한 대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그쵸? 요 자동차 쌀을 자동차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해당 제품이 여기서는 자동차가 되겠죠? 이 자동차가 분모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자동차 한 대당 기회비용은 쌀 10분의 12가 되겠죠. 쌀 10분의 12. 그래서 쌀 5분의 6. 요 개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각국은 자동차 한 대를 더 만들기 위해서 쌀 5분의 6을 포기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을국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하면은 자, 자동차 한 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쌀을 얼마만큼 포기해야 될까요? 그쵸? 쌀 9분의 이게 자동차가 분모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9가 분모로 가는 거니까 9가 분모로 가는 거니까 어 9분의 8이 되겠죠? 쌀 9분의 8. 그 다음에 쌀 한 단위 기회비용이라는 건 뭘까요? 쌀 한 단위 기회비용. 쌀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얼마만큼 포기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쌀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는 자, 쌀은 분모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12분의 10만큼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5만큼 포기하면 됩니다. 자, 요 개념이 뭘까요? 요 개념은 쌀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각국은 자동차 6분의 5만큼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을국은 어떻게 될까요? 을국은 쌀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얼마만큼? 그쵸? 자동차, 자, 요 해당 제품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해당 제품이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8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8분의 9만큼 포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자동차 한 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각국은 쌀 5분의 6만큼, 을국은 9분의 8만큼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는 누가 더 유리한 걸까요? 그쵸? 각국이 5분의 6, 을국은 9분의 8만큼 포기하는 거니까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는 바로 을국이 더 유리한 거죠. 왜? 기회비용은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을국은 자동차에 뭐가 있다?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쌀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각국은 자동차 6분의 5, 을국은 8분의 9. 그러니까 쌀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 어떤 게 더 적죠? 그쵸. 각국이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각국은 뭐에? 자, 쌀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개념 수업 시간에 좀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개념. 자, 그러면은 탐구활동 1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절대우위와 비교, 각국과 을국에서 꿀과 옷만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자, 8주 동안 일해서 꿀만 생산한다면은 꿀 50병을, 옷 50벌을 각국은 만들 수 있고, 을국은 40, 20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뭘 먼저 생각하라고 했죠? 그쵸. 생산물의 개념, 또는 생산량의 개념인지, 또는 생산비의 개념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생산물이라고 딱 됐죠. 그러니까 요 수치가 클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딱 보면은 절대 우위에 누가 둘 다 절대 우위에 있죠? 그쵸. 각국이 꿀과 옷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자, 그 여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각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 꿀과 옷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국과 을국의 꿀과 옷 생산의 기회비용을 각각 얼마인가 했는데 기회비용. 꿀 한 병을 생산하기 위해서 옷을 얼마만큼 포기해야 되느냐? 자, 여기선 생산물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해당 제품, 이 꿀의 기회비용을 구하는 건데 그 해당 제품이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50분의 꿀 50분의 옷 50 해서 50분의 51에서 한 벌이 되겠죠? 자, 옷은 어떻게 될까요? 옷은 역시 이 옷이 분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50분의 50해서 역시 꿀 한 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국은 어떻게 따질까요? 을국은 자, 꿀 해당 제품이죠? 꿀이 그러면은 4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옷 40분의 20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자, 옷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옷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이 밑으로 가는 거니까 꿀 그쵸? 20분의 40이니까 두 병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꿀을 봤을 때 각국과 을국을 보면은 기회병이 적은 게 어떤 거죠? 그쵸? 이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갑국은 꿀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둘 다 유리하지만 더 유리한 게 꿀이라는 얘기죠. 을국은 둘 다 불리하지만은 자, 옷에 자, 어떤 게 더 적을까요? 그쵸? 요게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옷은 어, 자, 여기서 꿀은 어떻게 되나요? 꿀은 그 을국이 2분의 1이니까 더 적죠. 기회병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을국은 꿀에 비교유가 있고 각국은 여기 한 병이 더 적은 거죠. 옷은 그래서 각국은 옷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각국과 을국은 각각 어떤 재화를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용을 들여 생산하는가 했는데 상대적으로란 말이 비교란 말이 했죠. 그래서 꿀은 을국이, 옷은 갑국이 생산하면 된다. 그래서 서로 교역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